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김용준입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 예. 드디어 이제 내일 월드컵 저희 러시아하고 이제 첫 경기를 펼치는데요. 예. 승부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진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내일 이제 아침 첫 경기 때문에 7시에 시작을 하죠. 이 경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잠자리를 좀 일찍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일찍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희한하게도 또 1시에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알제리하고 저희 벨기에하고 또 접전이 있습니다. 요 경기도 또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서 아마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규 멘토님, 예. 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까? 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선배님, 이 공은 둥급니다. 예,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 축구공이 둥글다는 게,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주요 뉴스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이 SK 하이닉스, 장중 최고가 경신 5만원 코앞에 지금 두고 있다는 뉴스와, 자, 요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뉴스네요. 금감원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 즉, 검은머리 외국인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금감원이 지금 영 엉뚱한 곳을 잡았는 것 같은데요. 외국계 한머니 자금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빠져있고, 위장 외국인 투자자, 한국인이 외국에서 투자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위장으로 뭐 된단다. 자,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캐파의 외국계 한머니 자금을 다스려야 되는, 즉,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화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 엉뚱한 곳에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좀 몰아가면서 2,000포인트를 안착을 시켜놨는데요. 2,000포인트가 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즉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지금씩 또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시장의 큰 이슈 같습니다. 오늘 장 2,000포인트를 안착시켜놨고 코스닥도 지금 또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별로 이제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오늘 그 포인트를 좀 잡은 게 뭐냐면 낙폭과대된 순환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면 사실 원래 이번 주에 그 변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라크 변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라크 변수가 갑자기 생기면서 낙폭과대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한 일정한 시차를 좀 뒀던 거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됐어요. 뭐냐면 뭐가 됐냐면 사실 정상적으로 와야 될 자리에 정상적으로 오는 거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고통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딱 얘기를 하면 낙폭과대 순환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게 뭐냐면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2차 전지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의 순환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올라온 것이 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좋았던 게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게 좋았다. 근데 거꾸로 보면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추세적인 상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는 굉장히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 시장은 많이 빠진 거 순서대로 올라오는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준 멘토님께서 낙폭 과대 종목 순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 좀 수급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고, 이 박스권 돌파가 결국은 기관의 힘도 아니고 개인의 힘도 아닌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점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2년 얘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코스닥은 5년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뚫으려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 쪽은 세계 공조화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유럽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만 금리를 올린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가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바로 경제 부처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러니까 규제는 완화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경기 부양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있죠.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즉 금융당국의 개입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 방어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바로 주가 상승의 요인들이 될 것이고, 지금 자동차주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본격적인 시동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요즘은 조금 김용준 멘토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자동차주 관련주들이 낙폭 과대에서 이제 그 순환매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 무렵이 아닌가. 아직까지 추세선상으로 보면 조금 더 눌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리대가 조금 더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섹터라서 올라온다는 확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예. 자, 과연 환율이 방어가 되나요? 정부의 개입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방어 선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발권력을 동원해서도 못 막아요. 예.
발권력을 동원해서 못 막는데 과연 환율을 막을 수 있냐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신반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발권력을 동원해서도 절대 못 막는다고 보는 거고 환율의 추세는 절대 못 꺾습니다. 예. 환율 추세,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입장이, 일단은,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까지는 조금 개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예요. 뭐냐면, 결국 이제 발권력을 동원해서도 못 막았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환율을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라는 부분, 그리고, 위에나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추세적으로 막을 수 있냐? 추세적으로 막지는 그 통화 조절은 조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화 조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거는 그 전두환 정권에서도 못 막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권력을 동원해서 막는다. 이거 불가능한 건데, 환율에 대한 조절을 절대 불가피한 거고, 제가 원래 그 전공이 경제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전공이 법학이라서 법적으로 누르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법적 통화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방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삼성 SDI입니다.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자, 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와 김영준 멘토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기를 자, 이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 SDI 지분을 늘리고 있다. 즉 삼성그룹 구조 개편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를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움직임이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얘기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삼성 SDI를 밀었다는 거를 그리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 단기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 SDI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비에서 지분가치, 합병가치, 그리고 분명히 제일모직의 합병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진짜 뭔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땡겨요. 무조건 땡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우리 이런 얘기 좀 해보시죠.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 이건희 회장이 뭐를 밀었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의 사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꾸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냐면, 삼성의 신수종 5대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 SDI가 최고의 종목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종목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5대 신수종 사업의 핵심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최고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될 거고, 그러면, 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의 그룹 지배 구조 조정의 최고 핵심 종목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지분가치 얘기하고, 삼성물산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 사실, 거의 6개월 전부터 이 얘기 했습니다. 최고 핵심은 삼성 SDI다. 똑같은 거고, 지금 삼성 SDI가 최고 종목이라는 건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 SDI,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탑픽 종목으로 지금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의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에버랜드 구주 보유가 상장 시 분명히 수혜가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확실한 사업 선상을 걷고 있고 2차 전지 사업이 향후 신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섹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입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금일은 소폭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 서울 반도체 너무나 정직한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실적 자체를 너무나 정직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 나올 테고 그 시장의 해석과 더불어서 최근 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김영준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아직은 그래도 실적이 지금 딱 드러나온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향후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LED는 많이 말씀드렸고요. 예. 서울 반도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대전제를 드는 게 뭐냐면 성장성 그러면서 앞에 딱 한 단어 더 붙이죠. 상업화. 서울 반도체는 분명히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LED라는 산업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LED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IT 쪽과 조명 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분명히 아크리스 1, 2, 3. 근데 이제 2에서 3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서울 반도체 최대 강점은 뭐냐면 조명 전환 빠르고 IT 전환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강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저는 좀 더 빠지길 바랬어요. 더 빠지길 바란 게 뭐냐면 서울 반도체를 알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린 유리하다고 봤던 거죠. 근데 조금 덜 빠졌어요. 조금 덜 빠졌던 게 요번에 최고 많이 빠졌던 게 뭐냐면 36,000원.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잔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LED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방 잡혔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초과 수익이 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LED에 대한 방향은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사실 서울 반도체 올라왔을 때 어제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저희가 이제 추천 종목에 편입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 우리 냉정하게 보시면 시장이 작을 때 사서요. 커질 때 파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고평가 영역에 사서 저평가 영역에 판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달려갔던 게 뭐냐면 조선주죠. 근데 그 당시에 퍼가 70 나왔어요. 근데 사실 서울 반도체 지금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서울 반도체는 뭐냐면 고평가 영역에 사서 저평가 영역에 판다. 시장이 성숙돼서 화랑기 때 오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무지무지 싸대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 화랑기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 대부분 보고서를 쓰는 애들이 뭐냐면 공대 애들이 보고서를 많이 쓰죠. 공대 애들이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화랑기에 판단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현대차 못 가고 삼성전자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랑기에 접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보면 서울 반도체는 뭐냐면 화랑기가 아니라 생성기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반도체 적극적인 매매 가능한 구간인데 단지 조금 더 빠졌으면 좋았을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덜 빠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좋은 주식은 덜 빠진다라는 얘기고 사실 서울 반도체를 오늘 특징 종목으로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ED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LED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서울반도체는 뭐냐면 LED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반도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고평가 영역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고평가 영역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예. 자, 서울 반도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좀 너무 정직하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것도 시장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실적이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는 거.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향에 대한 매출도 계속 증가 추세 속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리어 램프라든가,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쪽, 그 다음에 실내 라이트 쪽이라든가, 테일 램프 쪽, 모두 지금 LED로 교체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신차에서는 거의 LED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자동차향 매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세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코디에스입니다. 강조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얼마 이하에서 여러분들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 그리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부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강한 상승이 왔는데, 거래량은 크게 수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올라오면, 분명하게 강한 추세 선상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테슬라, 닛산, BMW와 함께 이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방식을 통일하다는 논의가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리산업이라든가 오늘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란 얘기겠죠.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무선 충전을 떠나서 이제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 자, 이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보고 있는, 관심이 되어지고 있는 섹터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디에스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준 멘토님 얘기 네. 잠깐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정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코디에스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기차 섹터들이 지금 이제 진짜 제대로 시동을 걸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기차가 올라온 게 거꾸로 보시면 전기차가 제대로 개화하는 건가요? 저는 개화가 조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도 벌써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그런 얘기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출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전기차가 개화가 되는 게 제대로 되느냐. 그럼 이제 코디에스가 오늘 올라온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코디에스가 이제 급속 완속 충전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속이 몇 분 안에 되는지 아세요? 급속이 지금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2시간 정도라고 제가 아니 급속은 30분이고요. 예. 완속은 4시간에서 6시간이죠. 예. 그러면 예병구 멘토님 같으면 꽂아놓고 30분 기다리시겠어요? 전기차에.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그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사실은 얘네들 그럼 코디에서 거꾸로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10%도 안 돼요. 이익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안 나왔어요. 충전 인프라의 표준안이 안 나는데 3가지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절대로 지금 얘네들이 이걸 갖고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디에스의 진짜 캐시카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얘네들의 성장 산업은 뭐냐면 AM, OLED이고, 그리고 이제 코디에스가 정확하게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그 충전 인프라 쪽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충전 인프라 어떻게 가야 되나요? 예. 그 저도 고민이에요. 예.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예. 아니라 이제 코디에스라는 주가가 오늘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냐. 기대감이겠죠. 일단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고 시제품이 나와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는 거. 이 코디에스가 시제품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 급속 충전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이 열 처리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는 거. 즉, 그러니까 30분 급속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 처리 문제가 좀 해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고, 급속 충전과 관련해서, 지금 회사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급속 충전 30분에 꽂아서 못 기다려요. 예.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뭐냐면, 집에서 꽂아놓으면은 전기료 누진제죠. 예. 그리고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 매출의 10%도 안 되고, 표준안도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좋아요. BMW 뭐뭐뭐 해갖고, 요번에 이제 연합해서 테슬라가 해서 급속 충전을 간대요. 예. 얘네들이 가고 싶다고 가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전 방식이 3가지 방식인데요. 예. 무선 충전 방식도 3가지, 6가지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깔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 오늘 어떻게 접근했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만등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절대로 실적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된 막연한 환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코디에스,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표준안 안 나왔고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표준안에 나온 그 충전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오늘 2차전 전체적으로 움직인 게 뭐냐면 분위기에 편성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순환이다. 계속 돈다. 돈다는 측면에서 맞고, 오늘 2차 전지가 돈 거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맞아서 돈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돈 거지 2차 전지가 맞다 틀리다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코디에스가 뭐가 특별해서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그럼 그 충전 인프라 쪽에 강한 애들만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산업이 충전 인프라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오늘 약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낙폭 과대 쪽에 움직인 거지. 예. 얘가 절대로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 예. 여기에 맞는 거지. 코디에스가 맞다라는 거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꾸로 보면 삼성 SDI 같은 거나 코디에스의 차이가 뭐냐면 삼성 SDI는 올릴 이유가 있었고 코디에스는 그냥 낙폭 과대일 뿐입니다. 그러면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러면 거꾸로 오늘 일렉포일, 그러니까 음극 일렉포일하는 그런 쪽에 움직이는 게 맞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전체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분위기만 형성된 거고 종목을 몰았을 뿐이라는 거죠. 예, 물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충전 방식 통일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 그것이 어떤 코디에서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면서 코디에스가 왜 올라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논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전기차가 앞으로 구체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이 불확실한 구간을 넘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영준 멘토님하고 약간은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하는 그 정도의 불투명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만큼 투명해졌고요. 그렇다면 지금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 성장성, 그것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결국은 표준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충전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확실히 뭐가 구축이 되고 확실히 뭐가 이 표준이 완성이 된다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오히려 못 갑니다. 분명한 것은 기대감으로 시장은 형성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 제가 1분만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그 코디스라는 건 급속 충전이고요. 예, 예. 그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충전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한 건 P&E 솔루션입니다. 예, 예. P&E 솔루션은 충방전 쪽에서 최고 강자고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P&E 솔루션이 상한가가 말리고 코디스가 상한가가 말리고 충전 인프라 쪽이 상한가가 말려야 돼요. 근데 오늘 생뚱맞게 일진 머티리얼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일진 머티리얼은 뭐냐면 음극의 일렉포일이에요. 예. 음극의 일렉포일이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보면 코디스, 그 P&E 솔루션 이런 쪽만 움직여야 되고 충전 인프라 쪽만 강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죠. 그게 지금 테슬라가 구체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떤 구체화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지. 지금 그것이 어떤 이 테슬라가 지금 충전 방식을 논의했다고 해서 바로 이 충전 쪽에 의해서 어떤 실적이 발효가 되고 가치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체가 BMW하고 닛산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테슬라의 주가가 전일 급등을 했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구체화되고 있고 시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깜짝 놀라겠습니다. 깜짝 놀란 게, 테슬라하고 BMW하고 시장을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나요? 예. 인프라를? 인프라 구축은 못하겠죠. 못하죠. 예. 그리고, 대체 급속 충전 방법이 30분을 꽂아놨는데 이게 되나요? 이게 근데 표준안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표준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예. 문제가 뭐냐면 예. 돈이 안 되는데 표준안 논의만 갖고 가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지금 고공급하는 그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충전기를 공급을 같이 합니다. 가정용 충전기를 같이 주는데 그 가정용 충전기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 세 회사가 논의를 했다는 요 팩트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돈이 되냐는 거죠. 예. 그게 돈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예. 코디스가 상한가 간 이유가 그걸 엮어서 얘기하니까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예. 뭐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에서는 뭐냐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국에 납품했다는 얘기하고요. 예. 거꾸로 보면 그 테슬라라는 몇 개 회사가 이런 표준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LG화학이 올라온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실적인 납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 분위기는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온 게 맞는데 예. 그 충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프라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시장에서 아마 짚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정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징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6월 17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TK케미칼이 오늘장 1.7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0일 동구 SNC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죠. 그 후 2%의 확정 수익률로 매도 처리됐고요. 큐비스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컴투스 목표가를 기존 53,000원에서 5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3.8%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21.2%를 기록하며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오늘장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며 18.3%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예병군 멘토의 NI스틸이 10.7%로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24.9%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0%를 돌파하며 104.1%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84%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50.3%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도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에이스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I스틸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동성홀딩스 여전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홀딩스는 자회사, 즉 나쁜 자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큐빅이 편입한 이후로 조금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큐빅도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TK케미칼, 자, TK케미칼은 섬유 쪽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섬유 사업이 지금은 업황 자체가 좋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SL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 SL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종목도 다 좋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준비해온 히든카드 키워드는 안 보고요.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히든카드는요. KR 모터스입니다. 자, 이 KR 모터스는 효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 효성을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오토바이 예전부터 효성 오토바이 저희 고등학교 때 조금 논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효성 오토바이를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오토바이의 회사이고 이것이 사명이 변경이 돼서 S&T 모터스라는 사명으로 변경이 됐다가 지금 최근에 KR 모터스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는 바로 코라오 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코라오 홀딩스 어떤 회사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 이유는 실적 때문에 올라왔던 회사입니다. 바로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업체인데 대한민국 내에 상장이 됐고 이 라오스에서의 급격한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는 전년도 그리고 전년도를 굉장히 좋은 호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코라오 홀딩스가 이 KR 모터스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흥국 시장, 즉 캄차카, 예전에는 캄차카 반도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또 인도차이나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도차이나 시장,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요 세 나라를 인도차이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신흥국에 본격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라오 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실적도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입니다. 자, 이륜차는 결과적으로는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 이 이륜차에 대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효성, 대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컸죠.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륜차의 판매량과 영업이익률입니다. 09년도에서 10년도 최고 정점을 이루었고, 최근에 조금,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 판매량은 조금 부진하지만 이것은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활로를 열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도표는 내수 시장을 의미합니다. 약 한 26%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동사가.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사의, 주가의 attractive, 즉, 매력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바로, 자, 외국 진출, 외국 교두보 확보했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자, 요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의 GDP 성장 여력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성장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도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왼쪽 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상에 제일 왼쪽 편이 캄보디아고요. 그 다음 라오스, 미얀마 순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옛 국가명이 버마입니다. 버마라면 다들 하실 거예요. 자, 인도 차이나 GDP 성장 전망입니다. 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급격하죠. 다른 월등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기다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도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오토바이 수요의 선제된 부분입니다. 이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토바이 판매 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운송수단이 자동차 쪽보다는 이 이륜차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즉 동사의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KR 모터스의 다양한 제품을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힌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사가 많아요. 지금 S&T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KR 모터스인데요. 이 KR 모터스의 바로 밑에 거를 보면 코라오가 있고 대림이 있고 BMW가 있고 혼다가 있습니다. 두카티, 스즈키, 지금 이륜차의 브랜드들은 거의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이륜차의 브랜드들 중에 보면 자, 이 S&T가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판매에서도 선점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조금 사고 요거는 또 다른 데서 조금 사고 요게 안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바로 즉 할인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KR 모터스는 분명하게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빨리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KR 모터스의 죄송합니다. 차트입니다. 자, 이 KR 모터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빨리 안 바뀌는데요.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KR 모터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횡보가 좀 나오다가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횡보가 좀 이어지다가 다시 재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매수가는 오늘 금일 종가가 1255원인데요. 1230원으로 매수가를 설정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예각기법에서 의미 없습니다. 1460원은 일단 잡아드리긴 하겠는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6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R 모터스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회사이고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된다는 점, 그것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의 히든카드 KR 모터스였습니다. 히든카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를 좀 길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종목 에이스를 합니다. 근데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동국 SNC를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휴비스 잠깐만 얘기하자고요. 휴비스가 뭐냐면 아라미드 섬유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라미드 섬유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장성. 근데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 그러면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비스라는 얘기는 아라미드 섬유라는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무슨 얘기냐면 애플입니다. 애플이고 시스템 반도체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도 안 됩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근데 애플이 원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크루셜텍 딱 한 가지 정리해드리죠. 지문 인식. 자, 사물 인터넷 상용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는 거죠. 사물 인터넷 말만 많고 탈도 많은데 과연 상업화가 어디부터 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은 우리나라 상장업체 전 종목이 다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면 상업화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홈 네트워크죠. 자, 그래서 크루셜텍은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지문 인식 시스템. RCD 더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죠. A3 발주 나왔죠. 반영 안 해요. 반영 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점점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적과 반영돼서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겠죠.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포뱅크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오토사. 자, 이 오토사 단어 이해하실 정도면 상당히 수준 높으신 겁니다. 자, 오토사 단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핵심의 어떤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ICT 환경에서 각각의 반도체가 서로 연결을 하면 통신 환경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토사가 되면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오토사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히든카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차트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부터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의 핵심 종목은 뭐냐면 삼성 SDI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문제가 뭐냐면 아직 업황이 개화가 안 돼요. 업황이 절대 개화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이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올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업황을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삼성 SDI 정확하게 지분 가치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삼성 SDI는 지금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딱 하면 정확하게 뭐냐면 현금 동원 능력이 5조가 됩니다. 5조가 되면 현재 양쪽 합쳐갖고 봤을 때 돈이 좀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삼성 SDI 합병 이후에 합병 후 지분가치 정확하게 자회사 지분가치 기준으로 2조 7천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 2조 2천억 거기다가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시너지. 근데 정확하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손절 라인이 얼마냐면 15만 1,660원이에요. 15만 1,660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 가격으로 밑으로 빠지면 뭐냐면 합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5만 1,660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뭐가 나오냐면 BMW 단독 납품 그리고 2차 전지 개화 그리고 ESS 관련 성장성 부각.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전략 들어가고요. 제가 삼성 SDI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16만 7,500원 여기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 15만 1,660원. 그게 매수 청구 가격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 앞에 고점 20만 원. 이 정도면 되고요. 사실은 뭐 제가 대형주를 추천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매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삼성 SDI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히든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있을 저희 대한민국 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